80세.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벽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그 벽 앞에서 무너질 수도 혹은 그 벽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 교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79세까지의 삶과 8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80세가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8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모든 분들의 바람일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급격히 줄어드는 체력, 흐트러지는 일상, 멀어지는 인간관계.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지만 사실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직 괜찮아. 나는 달라. 좀 더 생각해 볼게. 라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하지만 80세의 벽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의 작은 활동도 버거워지며 소중한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그냥 지나친다면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단단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분들과 준비한 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와다 히데키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80세의 벽을 현명하게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준비법입니다. 함께 그 벽을 넘어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와다 히데키 교수가 발견한 80세에서의 첫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체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9세까지의 체력 저하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지만 80세를 전후로 갑자기 가파른 하락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노화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와다 교수의 연구는 80세라는 시점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변화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온 사람들도 80세를 전후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만 그 충격의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다리 근력의 약화입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장복이나 산책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73%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력의 저하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생기고 장을 보고 물건을 들고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며 심지어 집안일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래 서 있는 것이 큰 도전이 됩니다. 은행이나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서 있는 시간조차 부담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와다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발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활동량을 조절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그룹의 경우 80세의 체력 저하에 훨씬 더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의 활동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적절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80세의 변화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0년이 넘도록 농사를 지어오신 김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80세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80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한계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해오던 모내기가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허리는 아프고 다리에는 힘이 빠지고 논에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워지셨다고 합니다. 평생 해오던 일인데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예전처럼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하는 대신 작은 구역으로 나눠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신 거죠.
중간중간 휴식도 더 자주 취하시고요. 지금은 손주들도 와서 돕고 이웃들과도 품앗이를 하면서 즐겁게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논농사가 더 잘 된다는 게 김 할아버지의 설명입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해 오신 박수님 할머니의 사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박 할머니는 80세가 되었을 때 예전처럼 큰 과일 박스를 들기가 힘들어지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너무 벅차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셨죠. 하지만 박 할머니는 포기하는 대신 가게의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무거운 박스는 새벽 시장에서 다른 상인분들과 함께 나눠서 들고 가게 곳곳에 의자를 놓아두고 틈틈이 앉아서 쉬는 방식으로 바꾸신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꾸고 난 뒤에 변화였습니다. 손님들은 오히려 박 할머니가 편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더 자주 가게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6시간만 가게를 여시지만 단골 손님은 오히려 더 많아지셨다고 하네요. 박 할머니는 80세 이후의 삶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셨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패턴입니다. 와다 히데키 교수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79세까지의 생활 리듬과 80세 이후의 생활 리듬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와다 교수가 80세 이상 어르신 200분을 연구한 결과 생활 리듬을 잘 바꾸신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큰 변화는 바로 수면 패턴입니다. 80세가 되면 밤에 깊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자주 깨는 경향이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82%가 이런 수면 변화를 경험하신다고 해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이는 하루 전체의 생활 리듬을 바꾸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수면 패턴의 변화는 하루 전체의 생활 리듬에 영향을 미칩니다. 늦은 저녁 시간대 활동이 줄어들고 대신 이른 아침 시간이 더욱 활력 있게 변화합니다. 와다 교수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의 재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너지 사용 패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활동과 휴식의 새로운 균형이 필요해지죠. 특히 오후 시간대에 찾아오는 피로감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90% 이상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와다 교수는 이런 변화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이 시기를 인생의 새로운 지혜를 얻는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생활 리듬을 조정하다 보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즐거운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요가 아닌 수용의 자세로 이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죠. 38년간 회사를 다니다 은퇴하신 이정훈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이런 변화가 어떤 것인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수면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밤에 깊이 잠들기가 힘들어지고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지셨죠. 처음에는 불면증이 아닐까 걱정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밤 9시에 누워서 독서를 하다가 10시쯤 잠드시고 새벽 4시쯤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리듬을 만드신 거죠. 오전에는 집중적으로 할 일을 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의 낮잠을 즐기십니다. 저녁은 일찍 드시고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25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오신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도 참 인상적입니다. 최 할머니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져서 음식 맛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최 할머니는 독특한 해결책을 찾아내셨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을 완전히 바꾸신 거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하셔서 오전 중에 모든 요리를 끝내시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미리 만들어둔 반찬만 판매하시는 방식으로요. 놀라운 것은 오후 4시면 문을 닫는데도 손님들의 반응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더 신선한 반찬을 아침에 삭가실 수 있어서 좋아하신다고 해요.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효율은 더 높아졌고 무엇보다 피곤하지 않게 일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80세에 찾아오는 세 번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와다 히데키 교수는 이 변화를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와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80세가 되면서 겪는 관계의 변화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체적 변화나 생활 패턴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관계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 변화나 생활 패턴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지만 이 관계의 변화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와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89%가 관계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점차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자존심, 미안함, 불안감 등 복잡한 감정이 함께 따라오게 되죠. 또한 친구 관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체력의 저하로 인해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동안 함께하던 활동들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와다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80세 이전에 비해 사회적 만남의 횟수가 평균 6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와다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위기만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적인 관계에서 질적인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소수의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시기에는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의존과 독립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죠. 특히 와다 교수는 80세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관계의 수나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지지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시다 은퇴하신 김미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은 80세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관계에서 경험하셨다고 해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독특한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세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함께 공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는 특별한 모임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40년 넘게 동네 약국을 운영해 오신 박정호 약사님의 이야기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박 약사님은 80세가 되면서 약국 운영 시간을 크게 줄이셨다고 합니다.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새로운 의약품 정보를 습득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 약사님은 이런 변화를 통해 오히려 더 특별한 약국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짧아진 운영 시간 대신 단골 환자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신 거죠. 약을 조제하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때로는 건강 상담사가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건강 이야기 모임을 여시는데 10여 명의 단골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 정보도 나누고 서로의 근황도 이야기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80세에 찾아오는 세 가지 큰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체의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까지. 이러한 변화들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와다 히데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80세의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 시기이자 더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농부 김동수 할아버지처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약사 박정호 선생님처럼 관계의 질을 더 깊게 만들어가고 반찬가게 최영숙 할머니처럼 새로운 생활 리듬을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80세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새로운 건강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일상의 변화는 더 지혜로운 생활 리듬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관계의 변화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와다 교수의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80세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현명하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궁금합니다. 혹시 주변에 8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들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